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핀테크 기업 더즌에 관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2017년에 설립됐고 2025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죠. B2B 금융 서비스 솔루션 분야에서 꽤 주목받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더즌의 핵심 경쟁력부터 해서 재무 상태, 또 최근 시장 움직임까지 중요한 정보만 한번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더즌이란 회사를 이해하시는데 딱 필요한 핵심만 짚어드리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우선 더즌이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봐야겠죠. 주요 사업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기업이 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서 자금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펀뱅킹 서비스. 그리고 거래 추적이나 입금 확인 편하게 하는 가상계좌 제공, 이런 디지털 뱅킹 솔루션이 있고요. 또 국가관 자금 관리랑 데이터 기반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꽤 전문적인 영역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기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더즌만이 가지고 있다는 이중화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융거래는 사실 아주 작은 오류나 중단 이런 게 되게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이 기술이 바로 그런 문제를 막아주는 핵심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기술적 특징, 이걸 넘어서요, 더진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과의 연결을 아예 이중으로 딱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라인을 통해서 그냥 끊김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24시간 365일, 이게 안정성이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다루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경쟁사들이 이걸 쉽게 따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종의 기술적 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적 안정성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역시 카카오페이와의 관계겠죠. 자료를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지분 8.41%를 가진 2대 주주. 이것도 큰데. 단순히 주주가 아니라 더즌이 그 카카오페이의 핵심 서비스 있잖아요. 인증, 청구서, 간편 송금 같은 거. 이 서비스들의 백엔드 운영을 아예 맡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023년에는 이 서비스 수수료로만 30억 원 매출을 올렸다니까. 와, 이거 정말 깊은 관계네요. 네, 맞아요.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서는 운영상의 아주 긴밀한 통합이죠. 이 점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한국 간편결제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가 계속 성장하면 더진 역시 그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딱 그런 구조인 겁니다. 예전에 그 골드러시 때 금을 직접 캐는 사람들한테 삽이랑 곡괭이 팔아서 안정적으로 돈 번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B2B 사업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완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무 상태도 한번 보죠. 숫자들이 꽤 인상적이던데요. 매출이 2022년에 한 296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627억 원. 와, 거의 2배 이상 껑충 뛰었고요. 이익도 꾸준히 늘었더라고요.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무려 916억 원이나 되고 부채 비율은 예전에 179%였는데 이게 89% 수준으로 확 낮아졌다는 점?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확보된 현금이랑 또 개선된 재무 건전성,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가 좋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연구 개발 활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니까 주당 10원 배당 계획도 있던데 이런 식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28%에 달한다는 정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건 뭐냐면 투입된 자기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증거입니다. 효율성까지 좋군요. 네. 그리고 최근 움직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2025년 4월에 있었던 무상증자. 1주당 2주를 그냥 공짜로 더 주는 2대1 무상증자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무상증자는 보통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주당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좀 더 활발하게 만들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크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더진 주가가 좀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 하니까요. 일단 시장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환경은 좀 어떤가요? 경쟁사도 많을 텐데. 네, 더진이 속한 시장이 PG, 그러니까 온라인 전자 지급 결제 대행 시장인데요.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전통적인 오프라인 카드 결제망 중개사업, VN 시장이라고 하죠. 거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진은 일단 성장하는 시장에 속해 있다는 점. 이게 긍정적이죠. 물론 NHN KCP라든지 토스페이먼트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점적인 이중화 기술, 그리고 카카오페이라는 아주 확실한 파트너. 이게 더진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금융 분야 규제가 좀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기술 안정성이 높은 더진에게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종합해보면 저희가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할 때 더진은 확실히 강점이 많아 보입니다. 독점적인 기술력도 있고 카카오페이와의 강력한 시너지, 그리고 탄탄한 재무 상태까지. 이걸 기반으로 성장하는 B2B 핀테크 시장에서 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최근에 무상증자는 시장의 주목도를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다만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고려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살짝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왔을 때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전반에서 나타난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 우위나 재무적인 강점들은 상당히 견고해 보입니다. 네, 오늘 더진에 대한 딥다이브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복잡한 B2B 금융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더진이 가진 해외 송금 역량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려고 한다면 그때 더진의 역할과 가치는 과연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자료에 명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꽤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